상쾌한 요들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알프스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 계속되는데요. 수직 바위 벽타기부터 빙산 오르기까지 알프스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빙하가 만들어낸 거대한 계곡, 꽁꽁 얼어붙은 빙하길도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의 작은 마을 샤모니에서 몽블랑을 향해 출발합니다. 사냥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서 2박 3일 동안 걷고 또 걸어가는 깨끗한 자연의 길. 그 끝에서 만나는 환상적인 풍경이 바로 알프스에 오르는 이유라는데요. 인간을 끝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곳, 알프스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TV로 떠나는 세계 여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넓다의 김진입니다. 다이빙 좋아하는 분들이 꼭 가보고 싶은 포인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필리핀, 그리고 뭐 몰디브, 또 얼마 전 팔라우. 세상을 날 때 소개됐던 팔라우, 피지 또 포함되겠죠? 네. 야, 그 바닷속 풍경까지 안 가더라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바다만 그러니까요. 봐도. 네. 자, 다이빙 얘기 말고 그러면 이번에 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산 좋아하는 분들도 이 산 하면은 꼭 오르고 싶다는 산이 있잖아요. 일단 뭐 한라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산이 한라산인데, 네. 또 제목이 세상은 넓다다 보니까 좀 넓게 나가자면은 얼마 전 소개됐던 캐나다 로키, 아. 그리고 또 세상은 넓다에서 단골이죠, 히말라야. 아. 그래요. 저희도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 빼놓으셨어요. 싱그러운 요들송이 생각나는 산. 아. 바로 알프스죠. 네. 알프스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이번에 저는 알프스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토른과 유럽에서 또 가장 높은 몽블랑을 다녀왔고요. 네. 사람들은 알프스 하면은 네. 요들송과 같은 낭만적인 걸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산악인으로서 아.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 알프스를 다녀왔습니다. 아. 산악인으로서의 알프스요. 산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유럽의 알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알프스 산행의 첫 등반 코스로 선택한 곳은 에규디미디입니다. 몽블랑 봉우리 중 하나인데요. 알프스 중에서도 프랑스 지역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처음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바위에 눈에 좀 위험한 코스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죠? 네. 여기는 코스믹 리치라고 바위로 된 능선을 등반하는 코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게 딱 봐도 보통 코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기어 올라가는 아. 코스, 저 어떻게 위험해. 정말 앞으로 한 걸음 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와, 수직이네요, 수직. 아무래도 일반 등반이 아닌 암벽 등반 코스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냥 암벽도 아니고 바위 사이사이 해가 들지 않는 곳은 어김없이 이렇게 눈이 쌓여 있으니까요. 와, 그래도 지금 저 길 올라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등반할 때 중요한 건 바로 팀워크입니다. 보통 서너 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요. 선두에 서는 사람이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앞에서 등반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길을 만들고 등반팀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거죠. 뒤를 따르는 일행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수시로 길 상태를 체크하고 앞뒤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끈 하나로 이루어진 한 팀은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생명을 맡기고 있는 한 몸과 같습니다. 이제 다 온 것 같은데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 네, 맞아요. 예, 이제 한국에 넘었습니다. 한국이에요? 예, 저희가 갈 곳은 이 봉우리가 아니라 다른 쪽 봉우리거든요. 아, 네. 진짜요? 예, 이 봉우리를 넘어서 다음 봉우리로 다시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개를 넘는 셈이죠. 아. 이제 한국에. 그런데 저렇게 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은 CF나 영화에서 많이 본 듯 싶은데요. 네. 바로 저기 보이는 곳이 에기디미디 정상 전망대입니다. 가까워 보여도 이제부터가 정말 난코스입니다. 우와, 저거 수직인데, 지금 수직. 외부에서 온 여자 대원이 수지 암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네. 조금 힘이 딸려 보여서 걱정이 됐는데요. 어떡해요. 어이구. 그래도 선두 대원이 조절해주는 로프와 주변의 응원으로 무사히 등반했습니다. 와, 저 아래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와. 지금도 보셨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 내딛기도 어려운 일이 바로 등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산에 오르는 매력이기도 하고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저 느낌 어떨까? 전망대에 오르는 길도 위태위태합니다. 사다리가 막 흔들려요. 어려운 길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요. 전망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있구나. 그럼 암벽 안 타도 되는 거네요? 예, 애기드미디의 아름다운 풍경은 암벽을 타지 않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안도하시죠? 저희가 머문 곳은 샤몬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알프스 몽블랑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와, 뒤에 산이 그림입니다. 그림. 와, 예. 아니, 도시도 예쁘고 동화 속 말 같은데요? 도시 중심에서 몽블랑 봉우리를 가리키며 서 있는 두 사람은 소시르와 발마, 몽블랑을 처음 등반한 사람들입니다.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군요. 예, 저희에겐 영웅과도 같습니다. 아, 샤모니 시내에서 눈에 띄는 이 예쁜 건물은 등반 안내센터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설인데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 몽블랑에 오르기 위한 사람들이 찾는 도시니까 또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곳 정보센터에는 몽블랑 등반에 필요한 정보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서 알려주는 기상 정보는 100%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등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니까요.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네. 저희는 김치도 직접 담궈 먹는데요. 든든한 한국식 식단으로 등반을 위한 체력도 보충하고 등반에 필요한 식량까지 준비하면 등반 준비는 모두 끝나고요. 빨간색 앙증맞은 기차를 타고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와, 기차 타고 나들이 좋아요. 놀라운 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오, 저 완전 진짜 기대하고 있을 저도 거예요. 진짜 기대합니다. 창밖으로는 3,730m의 두류봉이 보입니다. 와, 이 산은 그랑드 조라스이고요. 만년설이 쌓인 봉우리들 아래로 탱크라도 한 대 지나간 듯 보이는 지역이 있죠. 네. 메르데글라스라고 부르는 빙하 지역인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빙하로 면적이 40제곱킬로미터, 빙하의 두께가 2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이곳을 건너가면 오는 길에 본 두류봉으로 오르기 위한 등산로가 나오거든요. 네. 실제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지만 거대한 자연의 마술 앞에선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예. 네. 드디어 유럽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그 거대한 산으로 지금 떠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네. 다행히 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바로는 등반 기간 동안의 날씨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네. 기차를 타고 등반 시작 지점까지 가는 길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하죠? 네,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풍경 봐요. 저 멀리 빙하 지역이 또 보이네요. 예. 와, 조금 전에 본 거요? 예. 기차에서 내려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들떠 있습니다. 아, 나도 들뜨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로만 듣던 몽블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사냥대 보세요. 많이 있네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가면 산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시간 분배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산장에서는 내일부터 우리와 함께 등반을 하게 될 세계 각국에서 온 산악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도 하고요? 예, 그렇죠. 네. 저 꼭대기 보이는 것이 내일 묵어야 할 산장입니다. 이렇게 보기엔 가까워 보여도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얼마 후 몽블랑에도 해가 지는데요. 태양과 가까운 곳이네요.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일찌감치 등반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산장에서 묵었지만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자면 춥지 않아요? 추울 것 같은데. 쌀쌀하긴 한데 버틸만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등반길 여기저기서 사냥들도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사냥이 세수하는가 봐요. 그렇죠? 갈 길이 멀게 느껴져 조금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몽블랑 등반은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코스로 산악인들을 유혹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면으로 남아 매력적인 몽블랑 등반을 시작해 보시죠.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혼자 막 가시면 혼낼 거예요. 같이 가겠습니다.
풀려움이 나는 초원지대를 지나나 했더니 어느새 황량한 암석지대로 들어섭니다. 그곳엔 작은 묘비가 하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저주받은 산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등반가들의 생명을 앗아간 곳이라는 사실도 그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죠. 어느새 다시 설원지대가 넓게 펼쳐집니다. 이야, 정말 자연은 웅장한 것 같아요. 그 끝없는 눈밭을 오르고 또 올라서 역시나 이번에도 가느다란 줄 하나에 몸을 맡겨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몽블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연과 아주 작은 저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저 자연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몽블랑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겁도 나고 두렵긴 하지만 이 순간이 있기에 얼마 후에 맛볼 희열과 환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고도시계가 3,710m를 가리킵니다. 아직 정상은 아니고요. 정상 부근에 있는 국대산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풍경이 절정입니다. 푸른 바다예요. 네, 그렇죠. 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이긴 하지만 내 발로 오른 곳이라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저 멋진 풍경에 와. 감탄할 뿐이죠. 예. 어느 산에 올라도 똑같지 않은 풍경이 바로 산에 오르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다음날 산 너머로 번지는 새벽빛을 받으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만 오르면 정상에 도착하니까요. 부지런히 따라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아침 인사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Good morning. Hi, how are you? 드디어 해가 산 위로 올랐습니다. 어느 곳에서보다 강하고 정갈하게 느껴지는 빛이었는데요. 깨끗한 자연 속에서 만나니까 더 그렇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온몸을 방한복으로 꽁꽁 동여맨 채 하얀 눈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어느새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도 익숙해져 갑니다. 네. 하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길이 갈라져 있어요. 예, 크레바스라고요. 아, 갈라진 빙하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길을 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회방꾼입니다. 야, 네. 이 높은 산, 이 하얀 눈 위에 누군가가 길을 내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지금 이 산을 오르고 있는 저조차도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몽블랑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랍니다. 네. 저는 산을 잘 오르진 못하지만 왜 산을 오르는지 그 이유는 좀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산에 오르는 이유는 단지 오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에서의 멈춤. 온 세상의 시간이 흐르고 오직 바람만이 땀을 씻어주는 그 느낌이 다시 내려와야 하는 산을 향해 오르고 또 오르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는 제법 먼 길을 이동합니다. 저희는 지금 기차에 타고 있는데요. 기차요? 예, 기차만이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차가 차들을 태우고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야. 알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사실 프랑스보다는 스위스죠? 네. 예, 이제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와. 도착한 도시는 스위스 남부의 제르마트인데요. 이곳은 휘발유차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네. 이렇게 전기차나 마차만이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청정한 도시에서 유명한 마터홀을 등반할 예정인데요. 아, 마터홀은 알프스 봉우리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봉우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인들에겐 끝없는 도전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와, 정상에 도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저 살랑이는 바람만 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무거운 옷차림이 필요 없을 정도의 바람은 산을 오르는 저희들에게도 반가운 선물입니다. 네. 하지만 4,500m의 정상에 도달하는 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마터홀은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도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알프스의 풍경을 다시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언젠가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랑스의 몽블랑 그리고 스위스의 마토그론까지 잘 따라가 봤는데 야,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 정도 등반을 하려면 경력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산에 언제부터 오르신 거예요? 전문 등반을 한 지는 한 만 16년 정도 되었고요. 네. 외국에는 파키스탄의 트랑고타워나 뭐 호주의 블루마운틴, 뭐 태국의 프라낭 같은 데들을 등반하고 왔습니다. 네. 그냥 정말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는데 화면 보는 내내 조금 신기했던 게 저 어떻게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누가 찍으신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네, 궁금합니다. 촬영은 제가 다 전담을 했는데요. 아. 어차피 뭐 계속 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쉴 수 있는 포인트에서 찍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 풍경을 잘 담으셨어요. 정말 전문 산악인이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네. 보다가 뭘 느꼈냐면 저 정도면 산등성이 근처 가다가 내려올 텐데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마음만 잘 먹으면요?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다녀온 것처럼 약간 좀 험한 코스도 있고요. 네. 그냥 기차나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편하게 이렇게 좀 워킹을 하면서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은 또 알프스의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오.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영철 씨나 저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동안 많은 곳을 다녀보셨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죠? 사실 요번에 그 드류하고 마토르를 등정을 하지는 못해서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의 내륙 쪽에 있는 뭐 많은 산들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섰을 때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느낌, 자연이 내가 되고 내가 자연이 되는 그 느낌, 화면이었지만 정말 아주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행하시면서 그런 감동의 순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감동적인 여행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